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경기 연천의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돼지 침출수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단시간 내 많은 돼지를 매몰하려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비까지 내려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몰 속도전을 펼치듯 충분한 작업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살처분을 급하게 진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 연천의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처분한 뒤 매몰 부지를 찾지 못해 대기 중이던 돼지 사체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 ASF 긴급행동지침 SOP 규정에 따르면 발생농장 돼지와 발생농장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역학적으로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발생농장 반경 500m, 위험도가 높을 경우엔 3km 내외에 있는 돼지 등이 살처분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ASF의 확산을 막고자 기존 SOP를 뛰어넘어 지역 단위 살처분이라는 강력 대책을 펼쳤습니다. 연천군도 그중 한 곳으로 살처분한 돼지만 16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문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을 진행하다 보니 연천군이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렌더링이나 매몰 처리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는데 연천군은 당초 렌더링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거 구제역 피해가 컸던 연천군은 양동농장 대부분이 이미 매몰지로 사용돼 더 이상 돼지를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한 살처분을 독촉했습니다. 연천군은 급하게 군부지를 매몰지로 확보했지만 많은 돼지를 묻기엔 땅이 부족했고 매몰에 쓰일 용기 제작도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방치됐던 돼지 사체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속성에만 초점을 맞춘 살처분 조치가 오히려 ASF 방역에 구멍이 됐다고 비판합니다. 만약 이번에 흘러나온 침출수가 ASF 감염 돼지의 사체에서 나온 거라면 수계를 통해 ASF가 전파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돼지 사체를 쌓아둔 채 방치한 점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야적된 사체에는 ASF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조류나 쥐, 파리 등의 접근이 쉽습니다. 만약 야적 사체 중 ASF에 감염된 사체라도 있었다면 이들 야생동물을 매개로 ASF가 전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SOP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성이라든지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것처럼 킬로미터 살처분이나 행정 단위의 살처분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3km 이내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살처분 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침출수라든지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매몰에서 렌더링 위주로 사체 처리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몰법은 처리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이번 침출수 유출처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는 ASF 살처분 돼지에서의 침출수 유출에 대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를 동원해 유출된 침출수를 모두 제거했고 하천 수질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SF 살처분 돼지 매몰지 104곳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SF 살처분 돼지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연천 돼지 사체 침출수 유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총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 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연천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대기 중인 차량 그리고 야적된 돼지 사체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지난 10일 연천군이 수중 모터와 준설차를 활용해서 도랑과 마거천에 유출된 침출수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출수가 도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고 도랑에 이중으로 둑을 설치해 추가 오염을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 그리고 침출수가 확인된 마거천, 또 침출수가 유출된 매몰지 인근 마거천 최상류 지점, 매몰지와 주변 지역 등 총 4곳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먼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입니다. 매몰지에서 하천길을 따라 약 13km 떨어진 곳인데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는 기준상 양호한 정도입니다. 침출수가 확인된 마거천의 경우 연천군이 침출수를 흡입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침출수가 유출돼 고여있던 매몰지 인근은 마거천 최상류 지역인데 바닥에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물이 매우 맑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비가 오면 하천이나 도로로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몰지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매몰지 주변 지역엔 침출수가 도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든 저류조가 설치돼 있고 저류조에 핏물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매몰지가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연천군에 당부하고 악취 발생과 비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와 배수로를 설치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ASF 살처분 돼지 매몰지 104곳 전부를 관할 지자체가 일제 점검하고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점검반 10개 반을 구성해 전체 매몰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28개 농민단체 소속 만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연 건데요. 농민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지 포기 선언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우의를 입은 농민들이 WTO 농업 부분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을 찢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을 죽이고 있다는 의미로 준비된 관에 예산 홀대, 개방 농정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팻말을 넣고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이날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농민이 모였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각종 무역협정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WTO 농업 부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라는 겁니다. 이날 농민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의문에는 우리 농산물이 거대한 외국 농업 자본과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농민들의 힘과 의지로 현 정세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며 정부의 농촌과 농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가 소득 안정, 청년 후계농 육성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아 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해 농민들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위원회는 농민단체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1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 예산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도 농민의 길과 농축산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 대표들 사이에선 농특위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농어민위원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뒤돌아보면 없어요. WTO 개도국 포기, RCEP 합의 등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목 선인장은 국산 품종 자급률을 100% 달성한 품목이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농촌진흥청이 수출에 적합한 새로운 전목 선인장 품종을 또다시 개발해 수출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균형미가 돋보이며 증식력이 뛰어난 국산 전목 선인장 새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교 G1-319 등 전목 선인장 5가지 계통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목 선인장은 다른 두 선인장을 붙여 만드는 관상식물로 위쪽엔 비모란 선인장, 아래쪽엔 삼각주 선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쉽게 시들지 않아 오래 두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전목 선인장 품목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힙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불빛, 아황, 연빛 등 119품종을 개발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20여 개국에 수출해왔습니다. 이번에 육성된 5가지 전목 선인장은 붉은색이 고르게 퍼져 있으면서 자식 선인장의 증식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먼저 원교 G1-319, 원교 G1-322, 원교 G1-323 세 가지 계통은 선명한 붉은색이 특징입니다. 수출 시장의 40% 이상이 붉고 진한 색을 띠는 품종인 만큼 수출 주력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어미 선인장 하나에 자식 선인장이 평균 15개에 이를 만큼 증식력이 뛰어나고 균형미까지 좋다는 평가입니다. 원교 G1-320, 원교 G1-321 두 계통은 붉은색 어미 선인장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자식 선인장이 생겨 한층 화려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외에 갔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상품하고 우리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상품이 오래 가고 이제 또 색상도 오래가 유지가 되고 죽는 게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품종을 계속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선명하고 화려해진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전목 선인장. 새 품종이 개발됨으로써 전목 선인장의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 경영 안정 대책비로 5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지에서 직접 0.1헥타르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벼 대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합니다. 단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재배 농가와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된 농가에는 농가별 2헥타르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헥타르당 평균 지급 단가는 62만 원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도농업기술원에서 2020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친환경 청년농부 증서 수여와 정책 설명, 우수 사례 공유, 토론,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농부에게는 채소류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이 지원되며 이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중 일정 물량은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 납품 판매됩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간 50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내년도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해 수확 후 과원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우리나라와 같은 지대에선
비료분의 유실이 적은 반면 흡수도 늦어지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비료를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수확 후 땅이 완전히 얼기 전 깊이가리와 함께 각 과원의 토양 특성에 맞는 적정량의 비료와 퇴비, 석회 등을 살포해야 합니다. 단 수세가 강하거나 잎색이 짙은 과원엔 밑거름이나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양분 축적 저해와 동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19년 우수감귤 품평회 결과 분야별 수상자로 21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121개 농가가 출품했으며 품질 심사와 과원 현지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고 2020년 제주감귤박람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무상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연수 특전도 부여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배추와 함께 김장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재료가 바로 무죠. 네, 그런데 이 무는 김장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계절 인기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무의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가을무의 건강 정보를 현장에서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무입니다. 찬바람 불 때 수확하는 무는 겨울에 나는 산삼이란 뜻의 동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시사철 재배 가능하지만 이맘때 수확하는 무는 특히 더 아삭아삭하고 특유의 단맛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맛과 영양이 꽉 찬 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치나 국, 찌개, 조림 등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무. 무는 무청을 말린 시래기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의 무는 영양이 풍부한 것은 물론 맛까지 좋아 인기입니다. 무즙무가 제일 맛있죠. 가을 무는 진짜 그냥 먹어도 달 정도로 아주 무가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면서. 동치미를 담그고 다음에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김장을 하려고 무를 샀습니다. 무가 역시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즌이고 제일 동치미 담그기에 적당하고 김장 담그는 무는 최고죠. 비타민C의 보고로 알려진 무는 포도당, 과당, 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약이 되는 식품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또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린 만큼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비타민 P가 함유돼 있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무의 효능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무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인 성분은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도와주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에서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어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는 보통 수확 시기에 따라 봄무, 여름무, 가을무, 겨울무로 구분됩니다. 3에서 6월경 수확하고 주로 전북 고창과 부안, 충남 당진에서 생산되는 봄무는 조직이 단단해 깍두기를 담가 먹으면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고 7월에서 10월 초까지 수확하고 강원도 평창, 강릉 등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여름무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단맛을 보충해 조리하면 좋습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경 수확하는 가을무와 이후에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겨울무는 청량한 단맛이 좋아 시원한 동치미에 적합합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가을무는 특히 김장용으로 인기인데요. 좋은 무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좋은 무는요, 모양이 곱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 들었을 때 묵직하거나 단단할 때 또 이쪽 부분이 초록 부분이 전체 모양이 3분의 1인 게 좋은 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는 여러 식재료와 어울리지만
오이와는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맛있는 무,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알려드립니다. 무는 일정한 두께로 얇게 채를 썹니다.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 소금, 설탕, 다진 마늘, 식초를 넣어 섞습니다. 취향에 따라 양파, 쪽파 등 다른 채소를 넣고 버무려주면 아삭한 식감의 새콤달콤한 무 생채가 완성됩니다. 무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